안녕하십니까. 신성철 교수와 함께하는 행복여행 가이드 신성철입니다. 오늘은 존중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존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복습해 볼까요? 존중은 무엇이다? 그렇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존중은 내가 기대하는 반응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내가 기대하는 반응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반응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었죠. 그죠? 두 번째로,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열심히 제 강의를 들으셨네요. 고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반응이 부모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그 반응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부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봤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자녀를 존중하고 계시나요? 라고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습니까? 지난주까지는 아니었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는 생각을 많이 해서 지금은 자녀를 존중하는 부모로 바뀌려고 노력을 하신다고요? 고맙습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하시면 어느 순간부터는 존중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존중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러면 존중은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응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들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존중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상대방을 무시한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 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상대방과 관계를 가지게 되면 내 감정이 계속 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감정이 계속 상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상대방이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차적으로 내 감정이 상할 일이 잘 없어요. 내가 기대하는 반응과 다른 반응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수용할 자세가 되어져 있으면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상할 경우가 생기겠어요? 잘 안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존중의 마음을 키우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계가 상할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내가 원인이 되어져서 관계가 상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원인이 돼서도 관계가 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관계가 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존중을 한다면, 그래서 내 감정이 상하지 않는다면 관계를 회복하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하면 내가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존중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중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존중합시다.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좀 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행복가이드 신성철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